2학년 끝나고 하는 건축공학 수업이나 아니면 창공 수업의 최종 발표를 나눔마루에서 많이 했었어요. 건축공학과만이 할 수 있는 수업의 마무리를 나눔마루에서 많이 했었어서 그 공간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13학번 이태훈이고요. 학부는 2013년도에 입학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2019년에 저희 최성모 교수님 초고층 강압성 구조연구실에서 석사과정까지 해서 2021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사무구조 컨설턴트라는 구조설계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건축 설계 회사와 이제 협업을 해서 건축물이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구조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건축이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을 떠올렸었어요. 근데 결국은 건축은 제 생각에는 건축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건축을 비유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결국은 말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부연 설명을 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학교에서 배웠었던 그런 학문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단어 그 자체인 것 같아서 저에게 건축은 건축 그 자체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건축공학과를 입학 원서를 쓸 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거창할 꿈이랄 건 없었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의 대부분의 고3이 그렇듯이 이제 일단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선배들이랑도 이제 어떤 수업을 듣는지 얘기를 하고 1학년 커리큘럼도 이제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좀 건축이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케이스예요, 저는. 특히 그 안에서도 이제 건축공학과로 왔으니까 구조, 시공, 환경 이렇게 세부 과목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1학년 때 여러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는 원래 건축을 알고 있던 게 그런 건축학, 설계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다른 분야들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건축 구조라 함은 지금도 그런 개념이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 구조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뜨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구조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그런 구조적인 것을 디자인에 녹여내는 그런 스타일의 건축가들이 몇 명이 있었어가지고 구조 디자이너가 되자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계시긴 하지만 인터뷰를 보신다면 좀 슬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인상 깊었던 수업은 제가 건축학에 대해도 관심이 많았어서 3학년 때도 4학년 때도 한 과목씩 건축학 수업을 들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건축학 개론을 들었었는데 그 전까지는 추상적인 내가 구조 설계를 잘 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제 이런 구조 디자이너로 내 진로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건축학 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게 건축 설계구나, 이런 게 건축학이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그 건축학 개론 수업이 제일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저에게는 은사시죠. 저희 최성모 교수님께서 제가 3학년 때 군대 졸업을 하고 첫 학기 수업을 이제 철골구조학을 들었었는데 그때 수업에서 진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몇 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듣고 교수님께 한번 그러면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교수님을 이렇게 찾아뵈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고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제가 석사도 최성모 교수님 방 연구실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 결국 졸업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구조 설계 일을 하고 있으니 저에게 이제 저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건 최성모 교수님이시고요. 제일 많이 기억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희 13학번 동기들이죠. 아직도 저희 13학번은 저희들끼리도 계속 모이고 있고 가끔 정기적으로 모여서 뭐 옛날 얘기도 하고 지금 사는 얘기도 하고 분야가 다양한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또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각자의 친구들이랑 할 수 없는 그런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때 동기들과 만난 게 제일 큰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5년 전 이제 제가 구조 설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선배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구조를 하려면 석사는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학부 수업에서 배우는 구조는 개론적인 얘기가 많고 일반적인 얘기가 많으니 어느 연구실이든 좀 더 구조에 대해서 2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설계를 하러 가는 게 좋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나 아니면 저도 구조 설계를 하고 싶으니 그러면 석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석사를 나오고 취업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는 굳이 석사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한편으로는 세부적인 거는 다르지만 그 석사 2년 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들 아니면 공부들 했던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2년이라는 시간이 라는 생각을 요즘에 이제 들어서 갖게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으면 석사를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조 설계를 해야 되면 석사는 필수야 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냥 바로 실무를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량이란 표현이 조금 애매한 단어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역량이라기보다는 태도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학부생들과 석사 졸업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업무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졸업하고 만약에 바로 입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회사에서 배워야 되고 직접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좀 부딪혀 나가면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석사를 졸업한 경우에는 이제 물론 연구와 실무 자체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배워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같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내가 이제 석사 생활 때 이런 거를 했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내가 일을 했었지, 연구를 했었지, 이런 본인만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다 보니 그런 태도가 이제 조금 달라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구조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정도 이제 실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구조 설계, 안전성 검토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폭넓은 업무를 하게 되더라고요. 건축이라 함은 결국은 어떤 건축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건물을 짓는 의도가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을 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시설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마냥 내가 안전하게 지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을 조금 더 벗어나서 이 부분은 건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뭐 시공적으로 문제가 된다. 환경 설비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구조 설계를 하기보다 그 앞서서 여러 분야들과 함께 협의를 하는 업무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구조 설계, 그 다음에 전체적인 협의, 요 두 가지 파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두 개 다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에 대한 열풍이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이슈 때문에 제가 입사했었을 때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프로젝트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병원이라든지 국가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설계도 했었고 아니면 최근에는 또 이제 다시 주택 공급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으니까 아파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을 한 프로젝트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거의 PM으로서 협의도 다 하고 이제 구조 설계라든지 이런 모든 진행을 한 최근에 진행했던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그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 대한 설계인데 요거는 이제 지어지는 단계까지는 아니고 공모를 해서 이제 설계안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이긴 한데 어찌됐든 제가 완전 총괄이 되어서 1부터 10까지
모든 걸 제가 제 손으로 다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일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안전하게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이라는 거는 누가 어떻게 이걸 안전하다고 정해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법령이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의 설계 기준이 따로 있어서 저희는 그 나라의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랑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에티오피아의 설계 기준들을 공부하게 되고, 또 특히 언어 자체가 이제 영어를 쓰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언어에 대한 이슈들도 있었고, 기준이라는 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게 디자이너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한 부분의 영역도 분명히 있어서, 제가 에티오피아의 설계 기준을 보고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리모델링 안을 제시를 했을 때, 현지 업체들과 이제 얘기를 해서 현지 업체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런 조율을 해보자 라는 게 있으면 회사에서 회의실에서 그 현지와 화상 통화로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이제 회의도 하고 그랬었던 부분들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저희 학교를 올 정도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친구들이 있고, 이제 학부 생활을 열심히 할 친구들이면 사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는 역량이라고 지금 표현된 단어들은 충분히 갖췄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더 뭘 배워야겠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학습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많은 걸 경험하고, 어느 분야를 정했든 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경험을 해서 내가 이거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 사람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고,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 학문 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지금 단계에서는 챙겨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